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집안일 시키고 계신가요? 집안일 교육의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집안일 교육이 먼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집안일을 교육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오늘은 집안일에 대해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간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못하고 24시간 하루 종일 집에 있을 텐데 학업이 아닌 가정의 일에는 얼마만큼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부모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너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잘해, 공부나 열심히 해. 두 번째, 아이고 애들한테 시키느니 제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시간도 단축되고. 세 번째, 간단한 것들이라도 조금씩 하게 해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덕분에 어른이 되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네, 저 혼자만으로는 신뢰감이 살짝 부족할 수 있으니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35년간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무려 35년간 추적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다고 밝혔는데요. 무엇인지 다들 예측하셨죠? 네, 바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성취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취감을 계속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성공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티 로스만 미네소타 대학 교수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온 아이들은 책임감과 자신감이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의 리처드 와이스버드 교수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몇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 집안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도 위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안일 교육은 어떤 과정으로 교육하면 좋을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집안일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니 당연히 3학년부터 6학년은 당연한 것이고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에서는 3살 또는 4살부터 집안일을 분담하고 돌보라고 할 만큼 집안일이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뒤늦게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이 하기 싫어서 나한테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은커녕 말싸움과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신과 관련된 일을 끝까지 이어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집안일이라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자주 하는 행동을 끝까지 한다, 즉 연장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본인들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정리하기, 신발 벗고 가지런하게 정돈하기, 식사 이후에 자신의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기, 개어져 있던 빨래 중 자신의 것을 챙겨가기,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이런 행동을 교육했던 가정에서는 이미 습관되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재미적 요소를 추가한다면 음식을 먹고 나서 분리수거 여러 종류의 페트병을 던져 넣기, 캔 꼬리 시키기, 빨래통에 본인의 옷을 넣기 등으로 놀이 느낌이 나도록 재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행동들은 집안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작 단계인 만큼 집안일이라는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의 무게를 먼저 둔 단계입니다. 3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한테 굉장히 유명한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돼지책인데요. 모든 집안일을 엄마 돼지가 하면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후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며 반성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결국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집안일을 역할 분담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는 되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번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즉, 아까 2번 단계가 나와 관련된 것이었으면 이제 가족을 위한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신발 정리를 했다면 여기서 벗어나 신발장 정리하기, 분리수거의 캔과 페트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분리수거 날에 본인이 분리수거 해보기, 조금 성장한 학생이라면 그릇 갖다 놓기를 넘어서 설거지하기 등 자녀가 한 행동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일을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반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집안일 교육하면서 유의하시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그럽게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집안일이 아니라 집안일 교육인 만큼 자녀들도 지금 처음 배우고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아, 우리 자녀가 이제 시작했구나, 뭔가 배우고 있구나 라는 기특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못한다고 잔소리하거나 더 이상 시키지 않으신다면 자녀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결국 성취감을 얻게 되고 이런 학생들은 집안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집안일을 하였을 때 보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집안일을 한 대가로 외부적인 보상을 받게 되면 자녀들이 목적이 우리 가족의 기쁨, 행복에서 벗어나 점점 용돈, 보상으로 목적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용돈보다는 칭찬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칭찬은 행동 그 자체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준 자녀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행동만 칭찬하게 되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데 강화가 되고, 마음을 칭찬하면 그 마음으로 다른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안일 역할을 분담하기 전에 먼저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초반 두세 번은 자녀와 함께 행동을 반복해 주세요. 제가 신규 시절에 실수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교훈 삼아서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부분이지만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학생들도 교실에서 쓸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빗자루질이나 아니면 쓰레받이질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정말 몰라서 어설프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솔선수범까지 보여주신다면 학생들이 혼자 할 때에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집안일 교육하는 과정과 유의하시면 좋은 방법 3가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가정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가정과 관련된 학생 교육에 대한 부분을 안내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우리 학부모님들 기운 내시고 가족분들과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